방방곡곡 동네 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현수막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폐현수막이 되고 그에 따른 처리 비용도 발생합니다.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송천동 마을신문 나원종 기자가 폐현수막을 직접 재활용해봤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송천 1동 한라 비발디 앞에 있는 자그마한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폐기물 처리되고 있는 현수막을 가지고 농업에 활용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 든 것을 보시면 이게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 부직포를 고정하는 핀입니다. 이 핀을 가지고 현수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서로 연결해서 이 밭에 고랑을 이렇게 현수막으로 덮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농약을 뿌리거나 검은 비닐로 풀을 제어를 합니다. 그러나 농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수많은 현수막들, 이런 현수막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상당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전주시에서 한 1년에 약 4만 장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치마를 만든다든지 또는 선풍기 카바, 상당히 많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현수막이 나올 겁니다. 그런 현수막을 어떻게 재활용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나원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화동 푸른마을 주공 정문 앞부터 완산중학교 정문 앞까지 아이들 등굣길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동 마을신문 김강수 기자가 이 장소를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김강수입니다. 기자가 나와 있는 이곳은 평화동 푸른마을 아파트에서 완산중학교 완산여고에 이르는 2차선 도로 앞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 할 때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후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차가 다니니까 이제 그리고 옆에도 저렇게 차가 받쳐져 있고 하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하고. 차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위험할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보행자를 비롯하여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도 추가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김강수였습니다. 오강민 앵커, 최근 우리가 방방곡곡 동네 스토리에서 숲해설가로 등장을 했었죠? 그랬었죠. 건지산에서 참 많은 사람과 같이 숲해설을 하고 건지산에는 참 많은 사람도 있었죠. 이렇듯 동네 곳곳에 푸른 숲을 사람들이 다녀가곤 합니다. 이번 소식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 만경강 신천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신천습지는 생태계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로 알고 있는데요. 신천습지 보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3대 사람들,
손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례 사람들 손안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삼례에 있는 신천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천습지는 하리교에서부터 회포대교까지 있는 구간을 신천습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천습지에는 삭과 수달을 비롯해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인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뭔가 식물들이 보이시죠? 이 식물들이 어리언이라는 식물이에요. 이 어리언은 이렇게 흔하지 않는 연꽃이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연꽃이고요. 자라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이 풀은 이제 물에서 자라는 풀인데 거북이 등껍질처럼 모양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겼다고 해서 자라풀이라고 하는데요. 이 풀도 역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희귀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습지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들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유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저희가 원형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저쪽 오른쪽에 있는 소양천하고 왼쪽에 있는 만경강이 이곳에서 합류가 돼요. 그래서 빠르게 내려오던 물살이 강폭이 넓어지면서 유속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섬들을 하중도라고 해요. 이 하중도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왔을 때 이곳에서 둥지를 틀고 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신천습지는 이런 하중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그 새들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새들이 이곳 신천습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신천습지에는 희귀 식물들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동물들과 식물들도 같이 살아남을 때 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신천습지가 잘 보존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관광 자원으로 그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컨텐츠로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삼례 사람들 손안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전북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주민의회 정상회담. 방송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우화일동에서 활동하는 우아항거리의 소식지 기자들과 우화일동 지역구 서윤근 의원, 선한희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펼쳤습니다. 뜨거웠던 토론 내용과 방송 후 뒷이야기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좀 떨려요.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책임감이 좀 무겁고요. 예, 오늘 잘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주민분들이 인스토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주민들과 좋은 주제와 대화들을 좀 나누는 그런 좀 자리로 좀 생각하고 왔습니다. 내용들을 제가 잘 경청하고 그리고 지역에도 의회에 돌아가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괜찮아 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라고 쓰셨더라고요. 선한이 의원님 어떻게 하면 괜찮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살만한 동네 그리고 좀 자부심이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목표일 텐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음에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동네 괜찮아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TX 증편 그리고 SRT 개통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영구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증편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전주 시의원 그리고 전주 시장도 여기에 필요한 동력이 되겠지만 우리 국회의원, 국회의원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좀 함께 협동하고 함께 협의하고 그러면서 전주 시민들과 힘을 좀 빌어서 꾸준하게 제기하고 설득하고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는 SRT까지도 전주역에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힘들었어요. 떨리고 되게 많이 버벅거리고 근데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하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같은 고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고민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대안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발로 뛰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만 앞으로 또 그 일을 끈질기게 계획을 갖고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토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에 관련된 아주 가깝고도 또한 한 분 한 명이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을 좀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지역과 가까워지고 지역 주민들과 좀 더 밀착되어야겠다 이런 좀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2021년 초연 작품인 오, 난 토끼 아니오라는 풍자 마당극이 있습니다. 익숙한 수군과 줄거리에 해학과 풍자를 더한 서사극인 이 작품의 인물들에 대해 송천동 마을신문 조재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입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특히나 문화예술계가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 코로나19를 조금씩 이겨내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공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진행을 하는 전주 마당창극 오 나는 토끼 아니오 공연 현장에 나왔습니다. 마당창극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전주문화재단에서 관객들을 대상으로 이 마당극장을 이용해서 한 공연이었고요. 요즘에 수군가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오디션을 통해서 오 난 토끼 아니오의 출연진들을 다 뽑아서 지금 전주문화재단과 함께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이 아파서 토끼 간이 약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별주부가 세상을 나가서 토끼 간을 구해 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중간중간에 해학적인 내용도 너무 많고 또 이제 기존의 수군가는 토끼가 여자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오난 토끼 아니오에는 남자 토끼가 또 이제 열연을 해서 다른 수군가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치고 또 재밌고 배우들이 계속 춤을 추면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러 오시면 실망시키지 않는 공연이 될 겁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공연 횟수도 엄청 줄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연을 참여하고 하게 되는 게 엄청 반갑고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 지금 예술하는 분들이 지금 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지인들 중에 이 직업을 그만두고 뭐 배달업계에 종사한다든지 뭐 이 직업 말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고민도 많았고 하는데 마침 또 우연찮게 이런 오디션 기회가 있어서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또 작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한편으로는 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좀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작은 돈으로 좀 규모 있게 살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좀 불특정 다수들,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래도 전라북도는 좀 다양한 친구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뭄에 약간 단비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들 기획하고 편성을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지금 이제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주셔서 문화재단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연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주 마당 창극 오, 난 토끼 아니요. 많이 보러 오세요. 얼씨구 좋다. 마을신문 읽어주기 코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방방곡곡 동네TV 뉴스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지역인데요. 임수연 앵커 어디 지역이죠? 바로 무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주마을 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주마을 뉴스는 사단법인 마을을 잇는 사람들이 발행하고 무주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마을신문으로 지금까지 10월호를 발행했다고 하네요. 신문 표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표지를 보아하니 애국가가 흘러나올 것 같은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어디죠? 원추리가 있는 덕유산 중봉이라고 하네요. 이윤숙님의 작품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임수연 앵커와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니 그림으로 그려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작품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까요? 첫 소식은 무주읍 윤지연 특파원의 기사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시간도 강물처럼 흐른다. 시적으로 주제를 달아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무주읍에서 서쪽 방향으로 자동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서면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전변 옆 도로를 지나 조금만 내려가면 강물이 흐르고 있어 발이라도 담그면 물살에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니 듣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아요. 강물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뭐니 해도 쓰레기 봉투 들고 가는 것은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 소식도 볼까요?
다음 소식은 안숙희 특파원의 기사입니다. 시끌벅적 구천동의 여름입니다. 덕유리는 무주 구천동의 최상류에 위치한 곳이군요. 싸한 공기와 구천동 어사길을 산책하듯 걷고 온 가족이 물놀이를 한다고 하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매우 시원해 보입니다. 다음은 안성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량천의 변화라는 주제로 특파원 최윤수님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구량천은 재해로 약해진 농지 보수와 하천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대적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가동보가 생겼나 봅니다. 게이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구량천의 물 수위를 조절하니 홍수나 폭우를 예방하면 물 수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죠. 그러면 구량천에 발도 담그며 시원함을 달랠 수 있다는 최은순 특파원의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박수훈 특파원의 분안면엔 금강이 흐른다입니다. 서해로 흐르는 금강은 우리나라 4대 강 중의 하나지요. 분안면은 대소, 도소, 을소, 후람리 마을 등이 금강 수변구역에 해당되는데 이 마을을 통과해 무주읍으로 흘러간다고 하네요. 마을로 가는 축제 행사도 치러졌다고 하는데 매우 즐거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혜숙 특파원의 무풍명 갈마동의 북수세월교 재가설 공사 소식입니다. 북수세월교는 조그만 비에도 다리가 넘쳐 흘러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 3월 재가설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안전한 다리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수세월교 공사가 금년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 마을신문 읽어주기, 오늘은 무주마을 뉴스 7호로 기사였습니다. 방방곡곡 동네 TV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